개수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주 보면은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죠. 자, 개수의 상징과 성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개수의 글자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글자 뜻을 보면 진, 규, 우계. 자, 개수에서 진규한다. 진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진자가 베풀 진자, 헤아릴 규자예요. 그래서 베풀어서 펼쳐서 헤아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는 헤아린다, 헤아릴 규의 뜻이 있으니 만물을 펼쳐서, 이게 베풀 진자니까 베풀 진, 만물을 다 펼쳐놓고 이것저것 헤아려 본다는 뜻으로 천령이 이곳에 이르러서 만물이 폐장하여 싹시 내리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이 또 장차 시작되려 함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개수의 글자의 뜻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개는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뜻에서 헤아리기 위해서 따왔는데 임수로 잉태한 새 생명이 남녀나 암수로 분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임수에서 우리가 이제 수에서 잉태한다고 그랬죠. 수에서 잉태한다. 씨앗으로 저장된다. 그러면 이 임수가 먼저 임수에서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 개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임수에서 씨앗이 잉태한 것을 나누어서 암수인지 아닌지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본다, 헤아려서 살펴본다 이런 의미로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세분화의 뜻이 있겠구나라고 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뜻에서 헤아릴 규자에서 따왔는데 임수로 잉태한 새 생명이 남녀나 암수로 분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땅속에 맡겨 길러지던 씨앗이 다시 나오고자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불목은 임계수가 수기운을 받아서 잉태하여 나오는 것이다. 이제 수 다음에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목이 위로 수직, 이 수직으로 성장을 하죠. 화에서는 이게 사방간대로 이렇게 퍼지죠. 그래서 위로만 그래서 곡직이라고 그랬죠. 직 위로만 퍼져 오르던 것이 사방으로 퍼지고 토에서는 마무리를 짓고 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금에 의해서 결실을, 즉 숙살직곤에 의해서 결실을 맺고 그 다음 여기서 더 압축되면 이제 여기는 열매가 되겠죠. 그리고 더 압축되면 이 수에 이르러서는 보다 씨앗 형태로 가장 그 핵심만 저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저장된다면 거기서 좀 나가서 이제 개수가 이게 분화되어서 다시 열을 받고 햇빛을 받아서 다시 목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상을 보면 삼명통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명통에 의하면 개수는 다음과 같다. 개수위춘님, 개수는 봄에 장마가 된다. 이게 장마림자거든요. 장마림, 봄에 장마가 된다. 개수생묘월, 개수는 묘월에 생한다. 이 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12운성에서 장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개수가 묘에서 생을 해요. 장생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묘월에 장생을 하니 호월, 이를 가리켜서 춘님이라 한다. 봄에 장마라 한다. 대개 음목, 음의 목은 드구, 비를 얻어서 이 발생야라, 발생을 한다. 대개 음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얻어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신즉사, 그래서 신에 이르게 되면 준다. 신은 뭐죠? 금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또 천간에 나타나면 이 신금이 되죠. 그래서 을목은 신금에 의해서 극을 당하죠. 그래서 이 신금이 이르러서 죽고 을목은 이 묘목은 을목은 또 같은 게 묘목이잖아요. 그래서 묘목은 이 신금에 의해서 죽게 된다. 7, 8월 다한 다거나냐 7, 8월엔 자 7은 신월이고 8월은 6월이죠. 7, 8월에는 다 많이 마를 건자 말을 한자죠. 가뭄함자. 그러니까 되게 많이 가물고 말라 있다. 이제 물기가 없고 다 빠진 거죠. 신유월에는 차, 또 묘, 전, 일이, 시진 그리고 묘는 묘일이 있는 것은 진이다. 이거를 전을 정확히 해석하면 또 묘는 전일이 시진이다. 이거는 묘, 진이잖아요. 그래서 묘는 진 앞에 일이 한 자리 앞에 있는 것이다. 진용궁야라. 진은 우리가 말이 용이죠, 용. 그래서 진은 용궁야라. 용궁인 것이다. 묘근 용궁이 수생. 묘가 용궁에 가까이 가게 되면 수생 물을 생하게 되고 용 일분 수화위우언. 자, 용이 한번 떨칠 분자죠. 떨쳐서 떨치게 되면 드디어 수 화위우원이라. 그러면 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이 한번 용트림을 하고 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용이 한번 떨치게 되면 드디어 비로 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묘위 내전이라. 묘라고 하는 것은 우레의 문이다. 뇌일진이 용필응연이라. 용이 뇌가 한번 벼락을 치면은 용이 반드시 필흥 일어난다. 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뇌가 한번 치면 용이 일어나서 하늘로 날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관차 즉 이러한 것을 관찰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살펴보게 되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춘님으라 그 봄의 장마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계묘일생이 투출기자 그 기토가 투출되면 관이죠. 그러면 자 묘가 기토가 이게 투출되면 토국수니까 관이 되죠. 편관이지만 관이 되죠. 투출기자자 유운 행운 시지상이라. 구름이 행하고 운행 구름이 흘러다니고 비가 내리는 비가 베풀 시자잖아. 비가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다. 기인 그 사람은 필요 반드시 있게 된다. 뭐가 경제제라. 경제에 정통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묘일주에 기토가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구름이 흘러다니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경제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춘하길 이러한 사람은 봄과 여름에는 길하고 추동불길 가을과 겨울에는 길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했지만 우리가 알 것은 추림이죠. 추림. 개수는 추림이다. 우리가 앞에 임수는 뭐라고 했죠? 임수는 추로라고 했어요. 가을 이슬. 가을 이슬에서 숙사를 짓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봄에 개수는 자 임수는 추로고 자 개수는 뭐다? 춘님. 그래서 봄장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개수는
어, 그래도 이제 봄을 향해서 다가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생명을 키우는 걸로 보면 되고, 임수는 이제 숙살직권 그런 걸로 가서 보면 되겠다. 그래서 개수는 오히려 생명을 키우는 작용으로 하고, 임수는 수렴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개수에 이르러서는 이제 점점 뭔가 이제 새로운 다음 봄의 계절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로 느낌 되겠죠? 자, 이런 느낌 보고, 추는 임은 추로, 가을 이슬, 그 다음에 개수는 춘님, 봄장마, 봄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봄비에 관한 노래들이 참 많죠. 자, 개수를 물상론으로 재해석하면 개수는 음수요, 약수, 약한 물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임수는 뭐냐면, 자, 뭐냐면 큰 물, 호수, 바다, 댐 이런 나오죠. 자, 개수는 뭐죠? 또랑물,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그리고 플러스 제가 여기서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보시고 하지만 저는 여기다 뭐다?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물이 뭐예요? 안개, 이슬, 구름 뭐 다 이런 거죠. 눈, 우리 공중에 떠 있는 물들 이런 것을 개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상에서는 또랑물, 작은 물을 우리가 개수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수를 물상론으로 재해석하면 개수는 음수요, 양이고 음이니까 음수요, 약수, 약한 물이죠. 작은 또랑물. 하늘에서는 우로를 상징하고, 하늘에서는 비와 구름을 상징하고, 이슬을 상징하고, 즉 공기 중에 물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또랑물, 샘물과 같은 생수와 활수, 원천과 윤하수로 서 정의되어 있거나 모여있지 않고 항상 흘러다니는 물로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가장 필요한 물로서 만물을 자양하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형이사학적으로는 수기와 정을 상징하여 만물을 태초, 시원을 의미하는 종자로 보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개수를 보면 성정을 보면 개수는 이슬, 안개 등과 같은 작은 물을 상징한다. 온화하고 섬세하고 다정하고 여린 심성을 나타낸다. 작은 물이니까 그러겠죠? 개수는 어디든지 틈만 있으면 침투할 수 있다. 물론 임수도 그러겠지만 개수는 더 디테일하게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개수라 하더라도 조우를 고려해라. 그래서 겨울에 개수는 어떻게 했어요? 얼어버리겠죠. 그렇죠? 겨울철의 개수는 일이 지체되고 가을철의 개수는 맑기는 하겠죠. 겨울철의 개수는 물이 얼어버려서 해동이 안 되니까 해동시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일이 지체되고 가을철은 뭐예요? 우리 설악산 같은데 바위만 있는 그곳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은 뭐예요? 맑겠죠. 굉장히 청할 거예요. 굉장히 청할 뿐 실속이 없다. 그래서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청한 그러한 물이다. 여름의 개수는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그런 기복이 있을 수 있고 봄의 개수는 유익하죠. 봄의 개수는 보다 봄비를 내리게 해서 만물을 키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한 경우가 있다. 자, 개수의 성질은 지모다. 이건 수의 공통된 특징이겠죠. 자, 지모. 지혜다. 지혜롭다. 아이디어가 특출하다. 준법 정신이 좋으면서도 임기응변에 능한다. 수의 유연성이죠. 항상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대응 능력이 뛰어나는데 자칫하여 잘못 흐르게 되면 줏대가 없어 보이고 자기 꾀에 자신이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참모나 보호자 역할이 더 잘 어울린다. 매사에 조용히 노력하고 순종하는 자세와 애교를 겸비해서 상대방의 심리 파악을 잘하면 물론 마음 씀씀이도 자상한 편인데 많이 아는 것에 비해서 실천이 부족하거나 남의 어려운 일을 보면 고민만 하거나 말로는 잘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단점이다. 참모라 보면 되죠. 참모, 보자. 보신 자신이 작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참모나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특히 어떤 곳에서도 활용되는 물처럼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곳에 이르더라도 궁색하지 않으며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 잘못하면 변덕스럽거나 지조가 없는 이중성격처럼 보이려고 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너무 비밀스럽고 감추는 것이 많아서 신비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아무튼 개수가 좀 임수업에서는 작은 물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들을 감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수는 비, 능소, 능대, 재능, 생동감, 표면은 가뭄을 해소하는 비, 내면은 자신의 의사를 활발하게 전개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갖고 오긴 했는데 자, 아직까지는 제가 썩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자, 개수의 핵심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게 이거죠. 자,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임술, 갑자기 축병인 장면 무진기사 경우심이 임신 개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개유부터 시작합니다. 개유부터 시작하는데, 자, 개유는 물과 금이죠. 또 유는 뭐예요? 가을이죠. 가을. 가을의 개유는 뭐죠? 굉장히 물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과청, 지나치게 청하다. 지나치게 청하다. 너무 맑다. 너무 맑아서,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선비들 있잖아요. 세상 물정 모르는 세상의 그런 그 세속적인 것과 관계가 없는 청한, 그러니까 청고한 선비처럼 굉장히 맑은 물, 그렇죠? 거기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물. 가을의 장마, 뭐 장마라고 하긴 그러지만 어쨌든 가을을 의미하죠. 즉 가을이다. 가을의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맑다. 지장간에는 유경신이죠. 그래서 인성으로만 구성됐다. 여가 인성이니까 그렇죠? 자오묘유 왕지이기 때문에 인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12운성으로는 계유병. 자, 이게 병입니다. 병, 계유병. 겨우 병에서 병을 고쳐놨더니 이렇게 하면 되지. 계유병. 겨우 병을 고쳐놨더니 이렇게도 외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유병이다. 병은 또 뭐가 있겠어요? 역마겠죠. 역마. 12신사를 말하면 역마죠. 그래서 가을철에 설악산 뭐 단풍 들고 물 흐르고 가면은 이런 좋은 산 구경 다니기 좋죠.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역마다. 그러니까 억지로 좀 외워보는 거예요. 계유는 병이고 역마다. 가을에 비니까 굉장히 맑고 청한 물이고 가을에 단풍도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역마다. 그래서 계유병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신살 요 부분은 나중에 본문에 가서 하나씩 할 때 할 거고요. 육진포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 개수와 충하는 건 뭐가 있죠? 정계충이 있죠. 그쵸? 정계충이 있고 그 다음에 개수와 또 충하는 게 토국수가 있죠. 이렇게 충하고 이렇게 극을 하죠. 토국수, 수국화. 그래서 정기는 공통이고 밑에 유와 충하는 게 있어요. 묘유충이죠. 그래서 정하고 기가 있고 묘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반대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계유는 건봉금, 나부보행상 그렇게 됩니다. 자, 계미는 뭐죠? 미는 뭐죠? 우리가 적토죠. 떼약볕에 바짝 물 한 점 없는 말라있는 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터에 이 이슬비처럼 물이 큰 임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작은 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물이 그냥 증발돼 버리겠죠. 학교 여름에 뜨거운 운동장, 미터가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뜨거운 운동장에다가 그 물 한 컵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금방 샥 증발돼 버리죠. 그쵸? 그런 것처럼 개미는 물의 흐름이 막힌다. 숲속의 호수, 숲속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넓은 토의 호수죠. 여기 보면 미정을기, 수가 한 점은 없어요. 자, 정은 편재, 그 다음에 어른식신, 기토는 평관. 그래서 식재관 구조죠. 그 다음에 개미는 뭐다?
개미는 무덤이다. 개미는 무덤이다. 무덤은 화개살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뜨거운 미토에 가면 바로 말라서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흔적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연상을 하면 외워지게 좀 편하겠죠. 육진, 포태는 평관, 화개, 양궁이고 미와 충하는 건 뭐예요? 축미충이죠. 그래서 축이 오면 되겠죠. 위에는 정화와 기토가 오면 되고요. 자, 계사. 자, 계사는 봄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오미니까요. 미는 정말 뜨거운 톤데 사는 뭐죠? 뜨거운 이제 햇빛이 막 내리쬐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도 뜨거워지고 이제 열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재성과 관성이 쌍미 두 개가 아름답다. 외양 내음. 그 바깥으로는 화가 막 들어오니까 양의 기운이 들어오지만 아직은 속에는 차가움이 있다, 내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름이 시작될 때는 물이 좀 차갑고 밖에서는 좀 뜨겁지만 물이 완전히 아직은 데펴지지 않는 상태. 그러면은 밖은 양이고 내 안에는 음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햇빛이 들이쬐고 안쪽에서는 그래도 개수의 차가운 음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낙비예요. 소낙비. 소낙비가 소낙비? 소낙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더울 때 잠깐 내려주는 소낙비. 사무 경병 해서 보면은 정관, 정인, 정제로만 구성되죠. 재관인으로 되죠. 재관인.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죠. 어쨌든 이때는 개사태. 우리가 이제 막 뭔가 태어났다. 천을귀인, 남항살, 음착살. 여기 진사, 수레가 나오죠. 진사, 수레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자, 진사, 수레가 있죠. 그러니까 찰나지망이라는 게 나오죠. 음착, 남항. 그 다음에 사해충. 충하는 거는 사해충 있겠죠. 장류수, 양류목. 자, 그 다음에 계묘는 묘는 뭐죠? 봄이죠. 봄. 봄에 물이니까 좋겠죠. 그래서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거죠. 스모근결. 물과 나무가 서로 엉겨 달라붙어서 뭔가 이제 자랄 수 있는 거죠. 초록하게 봄비. 뭔가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나려고 하겠죠. 그 다음 뭐예요? 새싹이 뚫고 나오겠죠. 뭐죠? 식상이죠. 그게 갑을 식상이다. 새싹이 삐지고 나오는 모습. 그래서 이거 뭐다? 생이다. 자, 생이다 보니까 문창, 학당, 천을, 천주. 굉장히 뭐죠? 길신이 많죠. 그래서 식상은 일지가 식상이면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지가 식상이면 이런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이 작용이 된다. 자, 개축. 개축은 뭐죠? 이거는 겨울이죠. 축은 해자축이니까. 겨울에 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얼어있겠죠. 그래서 동장군. 얼어있는 물이고요. 자, 평관. 평관이죠. 음해토, 음해수니까. 그래서 압록. 압록은 뭐죠? 압록은 그 비견과 합을 하는 거예요. 자, 개의 비견이 뭐예요? 같은 것이 자죠. 자. 그렇죠? 자와 합을 하는 거에 개축이죠. 자축합토죠. 그래서 이 압록이 되는 거예요. 축이 이 개수의 비견, 자수와 합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게 압록이다. 평관, 압록, 음인. 자, 지장간에는 개축, 신기. 그래서 비견, 편인, 평관. 그 다음에 십윤서로는 개축대. 관대를 차는 거죠. 평관, 그래서 개축대. 개해는 뭐죠? 이제 이거는 해자축은 겨울이 끝나가는 그런 하면 해는 뭐예요? 이제 가을에서 이제 뭐죠? 겨울로 접어들면서 해수는 뭐예요? 물이 범람한 거죠. 물이 엄청 많은 거야. 개수보다 해수가 더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많은 범람한 가운데 개수니까 물바다죠, 물바다. 그래서 난류, 뭐 외음, 내양 뭐 이런 가 있는데 대해수, 물이 많은 거죠, 대해수. 대하의 탁류, 큰 물이다. 지장간은 해무갑임에서 정관, 상관, 겁재. 그리고 요거는 겁재 있죠. 개수 입장에서는 자, 해수가 양이고 개수가 음이니까 뭐죠? 겁재죠. 겁재면 뭐다? 왕이라고 그랬죠. 왕. 그래서 왕. 비견이면 녹.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수레, 진사, 수레. 자, 사나
수레가 있으면 찰나지망 이런 말을 생각 떠올리면 되고 식신이 있을 때는 이제 문창학당 천을귀인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사해충 됐죠. 그 다음에 개수와 충화는 정화, 기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정사, 기사가 된다. 어쨌든 개는 대수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개축은 상류목, 뽕나무 나무인가요? 예. 그 다음에 개묘는 금박금. 나무 보행도 했긴 했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우리 나이 때는 또 보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12운성에서 알아둘 게는 이걸 같아요. 그래서 개유병, 겨우병에서 고쳐놨더니 개미 무덤에 가서 개미 무덤에 가서 사태, 개사태, 개미 무덤에 가서 개사태를 보고 그 다음에 개묘생하고 개축대, 개해왕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율적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율성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